강의할 내용은 마이크로칩 툴과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원디 터치 튜닝 및 실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이크로칩에서 터치를 담당하고 있는 곽기영 수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 목차로는 첫 번째로는 정전용량 센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난번에 이어서 좀 반복 학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CC하고 터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터치를 구동시키는 데까지 해볼 거고요. 랩2에서는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저라는 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튜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전용량 센싱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전용량의 공식에서 정전용량이라는 값은 T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A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고등학교 때, 물리학 시간부터 대학교 때도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 캐패시턴스 또는 캐패시터라고 불리는 것들은 통으로 생겨 있는 캐패시터를 뜯어 보시면 이 안에는 금속막으로 된 큰 면적을 가진 도체가 두 개가 있고요. 그 사이에 종이나 기름종이나 유전체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라는 것 자체는 전하를 쌓는다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이 콘덴서라는 것 자체가 전하를 쌓는 물통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공식에 의하면 많은 전하를 쌓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금속 도체 사이의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전하 용량을 많이 축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실론 R, 그러니까 상대 유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여기 우측 하단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기가 1이고 실제로 보면 물이 80입니다. 그러니까 그 캐패시턴스를 많이 담을 수 있는 물질은 에어보다는 물이나 기름 같은 성질이 훨씬 더 전하를 많이 쌓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A, 센서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하를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우리가 컴퓨터 보드 같은 데 가보면 전류 캐패시턴스 용량이 큰 놈들은 보통은 콘덴서 사이즈도 크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전용량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터치 솔루션에 대해서 잘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하드웨어가 잘 만들어지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할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드웨어에서 잘못 만들어지면 소프트웨어에서 고생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공식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이 정전용량 공식은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PCB 내부에서의 정전용량값과 손의 전달력, C핑거라고 불리는 정전용량값과 PCB 내부의 CP, 파라스틱, 이 두 개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보통은 PCB상에 이제 파라스틱, 기생 캐패시턴스 같은 경우는 항상 존재하고 있고, 사람이 손을 댔다가 떨어진 것이 C핑거, 그러니까 손가락에 캐패시턴스가 이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이 변화를 가지고 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CF가 일정하게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 PCB는 작게
캐패시턴스가 작게 설계를 하는 게 좀 더 많은 변화율을 끌어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손해 관점에서 그 PCB를 팩터를 고정한다고 치면 CF 손해 캐패시턴스 값을 많이 전달하는데 주력을 해서 기구를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CF를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커버를 좀 얇은 걸 쓰거나 재질을 뭐 일반 아크릴이 아니라 유리 같은 걸 써야 하고요. 에어갭을 없애야 하고 이런 거라면 CP를 작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짧고 얇게 설계해야 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그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기반으로 앞에 두 장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시면 쉽게 좋은 품질의 터치 솔루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터치의 프로세싱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에큐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습득하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이 습득하는 단계에서는 보통 이걸 전압 형태를 읽을 거냐, 아니면 시간, 그러니까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 같은 충만견하는 개수의 시간을 볼 것이냐, 아니면 차올라가는 시간을 볼 것이냐, 이런 CTMU 같은 이런 방식을 쓸 거니에 따라서 어큐션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차이가 있고요. 이 방식에 따라서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그 내성의 한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ADC 방식 같은 경우는 전압에 우수하고 그리고 방사 노이즈도 적고 그런 특성들이 그 센싱하는 방식에 녹아들어져 있고요. 반대로 타임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그널들을 강하게 드라이빙 해야 하기 때문에 저항치나 그 센서의 길이나 두께 같은 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 베이스로 어떤 센시티비티를 얻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간 두껍게 설계를 PCB 그 센서 트레이스나 이런 부분을 좀 두껍게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항도 물론 큰 거를 못 달게 돼서 ESD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시그널 어큐션 하는 방식에 따라서 터치의 피지컬적인 특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부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데이터 시그널을 프로세싱하는 과정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압 방식으로 보든 아니면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 또는 프리커션 메소드라는 방식이든 CTMU로 가는 방식이든 이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뭐 누적을 한다든가 필터를 해서 조금 노이즈 튀는 걸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그 오버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좀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테크닉들은 다 센싱 어큐션 하는 방식에 상관없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터치하고 언터치의 데이터 변화량을 좀 극대화시킨 다음에 이걸 가지고 디시전 단계에서는 뭐 제스처를 인식한다든가 아니면 버튼을 인식하는 단계로 이렇게 하는 단계를 이 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데이터 어큐션 할 때 좀 좋은 데이터를 좀 변화율 높게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과정이 있고 이 프로세싱하는 과정은 어느 칩 메이커나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디시전하는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루션을 결정하실 때는 그런 관점에서 솔루션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용어를 구분해야 하는데 셀프 캐패시턴스가 있고 뮤추얼 캐패시턴스가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서 이제 셀프냐 뮤추얼이냐가 나눠지게 되는데 셀프는 간단하게 한 개의 전극의 센서에 하나의 트레이스 그 라인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싱하는 채널하고 읽는 채널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그 감도가 높다는 거고, 그리고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뮤추얼인 경우에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면 드라이브 서킷이 있고 수신하는 서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서킷이 있는데 이게 TX 그러니까 그 TX하는 그러니까 전류를 공급해주는 라인과 센싱하는 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터치 스크린 같은 데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매트릭스 구조 같은 걸 이 뮤추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키 매트릭스처럼 뭐 7바이 4, 뭐 4바이 4, 뭐 8 채널 가지고 16채널 같은 걸 구성하거나 7바이 7 같이 14채널 가지고 49채널을 형성하는 이런 키 매트릭스 구조 같은 걸 형성할 수가 있고요. 장점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워터에 대한 토일러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단점은 이제 그 수시는 센싱하는 채널이 묶여 있으면 묶여 있는 채널 수만큼 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냐 뮤추얼이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하는데 충전하는 라인과 읽는 라인이 똑같으면 셀프, 그리고 충전하는 라인이 별도로 존재하면 뮤추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I, EMC, 특히 방사 노이즈 같은 걸 중요하게 보신다고 그러면 이런 뮤추얼 방식을 쓰게 되면 방사 노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그 EMI, EMC 테스트를 패스하기가 힘듭니다. 원리적으로도 뭔가를 버스트하는 파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EMI, EMC를 고려한 솔루션을 개발하신다고 그러면 뮤추얼보다 셀프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도 특정 업체들 같은 경우 아까 타임 베이스로 만들어주는 솔루션들을 그 방식으로 어큐션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빙하는 파형이 세기 때문에 빨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EMI, EMC가 중요한 분들이라면 전압 볼테이지 방식의 터치 센서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는 앞에 보셨던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 CVD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VD는 캐패시티브 볼테이지 디바이더라는 솔루션의 약자고요. 이게 내부의 C홀드, 우측, 여기에 보시면 ADC 안에 있는 C홀드라는 이 기생 캐패시턴스가 있는데 이쪽에 ADC 먹스를 돌려서 충전을 한 다음에 충전한 전류를 가지고 센서를 충전합니다. 그 다음에 ADC 값을 읽어드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이게 자연 방전과 자연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사 노이즈가 적고요. 여기 보시는 파형과 같이 이런 그 캐패시터 충방전 곡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방사 노이즈가 확실히 작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같은 알리 테스트 같은 중요한 업체 같은 경우는 현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운 율로 마이크로칩 터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PTC라고 불리는 아트멜, 그러니까 저희가 퀀텀 큐터치에서 나온 솔루션입니다. 이거 역시도 그 볼테이지, 전압 방식의 센싱을 하게 되고요. 이 PTC의 약자는 페리페럴 터치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저희는 C홀드에 충전하던 그 메커니즘을 이 컴펜세이션 서킷, CC 밸류라고 그러는데 컴펜세이션 캐피시터라고 불리는 거에서 외부 센서를 충전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형은 동일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개발 환경인데, 사실은 이 스타트2로 이제 그 올드한 디바이스, 그 저희 엠피레벡스 이전에 스타트2를 그 AVR 스튜디오에서 사용했던 그 환경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볼 수가 없고요. 지금은 MCC하고 엠피레벡스 IB 솔루션으로 지금 보면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엠피레벡스 IB에 있는 MCC를 통해서 우리가 터치 코드든 아니면 다른 그 기본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이 MCC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몇 개만 세팅을 해서 터치 코드를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용이 가능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보면 원디 터치 같은 경우는 버튼 솔루션 같은 경우는 턴키가 있고 MCU 베이스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턴키를 고객사에서 많이 쓰시려고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 턴키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쓰시려고 하시나 실제로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별도의 MCU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필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대처가 힘듭니다. 내부 로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 문제가 있는 대로 사용하시거나 칩을 바꾸시거나 하드웨어를 리비전 하셔야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원디 터치 솔루션, MCU 기반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필터 같은 것도 개선이 되고 있고 이게 노이즈 성능도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그 3V, 6V 전도성 노이즈를 패스를 했다면 요즘 나오는 것들은 설계만 잘 되면 10V 이상도 패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렉시블하고 소스를 모디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드에서 오동작하는 걸 조금 리스판스는 떨어지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CU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성능도 좋아지고 전류나 그리고 시스템 코스트도 떨어뜨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가 작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칩으로 구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 솔루션 같은 경우 턴키 솔루션은 저희도 많은 회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CAP라고 불리는 솔루션이 있고요. 한 10년 전에 저희가 그 SMSC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들어온 솔루션이 있고 MTCH 마이크로칩 자체로 만들어진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큐티 퀀텀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솔루션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실제로 양 필드 문제를 100% 피해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우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D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죠? 보통 보면 맥스터치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아니면 MCU 기반의 터치 솔루션이 있습니다. 맥스터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나 뭐 이런 일반 터치 스크린 같이 뭐 손가락 20개 정도를 그 멀티로 포지셔닝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고 이건 외부에 별도의 MCU를 써야 하지만 성능적으로 봤을 때 제스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능이 좋고요. MCU 같은 경우는 MCU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포지션 트래킹이 투핑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투핑거 제스처 이 MCU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시는 게 우리 리모컨에 보면 터치패드 정도 아니면 헤드셋 쪽에
보면 헤드셋에 붙어 있는 제스처, 뭐 멀티탭, 스와이프, 뭐 상하 좌우, 뭐 동그라미, 뭐 이런 정도의 제스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맥스터치 같은 경우는 하이 퍼포먼스 디바이스고 MCU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기 2D MCU 기반 솔루션들은 저전력에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 해야 하는 좁은 공간에 작은 공간에 써야 하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MCU 기반의 솔루션이 괜찮다. 그리고 3D 제스처 같은 경우는 그 3D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는 MGC 3130이라는 제스트 IC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 15cm 정도를 쓸 수가 있고요. 제스처는 뭐 상하 좌우, 뭐 동그라미, 반대 동그라미,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의 양산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역시 턴키 솔루션이기 때문에 별도의 MCU는 또 필요한 상황이고요. 간단한 제스처용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부스트 IC를 쓰면 30cm까지 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이제 8비트 터치의 로드맵입니다. 이건 새로 나온 디바이스들이고요. 이거는 페리페럴이 내부에 터치 엔진이 들어있어서 CPU 로드를 적게 먹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가 일반 제너럴한 MCU도 픽 같은 경우는 10비트 ADC만 가지고 있으면 라이브러리에서 터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아니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칩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10비트 ADC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MCC에서 간단하게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주니까 그 코드를 사용해서 터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는 32비트 계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터치 MCU 계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대자동차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샘시 이안을 가지고 저희가 그 터치랑 메인 MCU, 캐네프디를 인테그레이션한 솔루션으로 저희가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다음 후속 기종으로는 디바이스로는 픽삼이 CM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가 좀 더 커졌고 이거는 512, 요건 256kB가 맥스입니다. 이건 512. 거기에다가 터치 기능이 기존 샘시에서 지원하던 드리븐 실드 플러스랑 이 부스트 모드를 여기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5V 라인업으로는 샘시 이안하고 픽삼이 CM이라는 제품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원래는 픽 2사에서 저희가 이제 터치를 좀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보시는 것 같이 DS픽 33 시리즈도 터치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ADC 그냥 일반 ADC로 터치하는 제품군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 터치 페리페럴이 들어 있어서 동작하는 제품군인데 이게 내년도쯤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비트, 16비트, 32비트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솔루션들을 터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8비트하고 32비트 터치 이벨루이션 키트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여러 가지 저희는 QT 시리즈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게 QT7 디바이스고요. 요거를 이제 이런 기존에 있는 보드에 끼워서 인터페이스에 꽂아서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뮤철이라든가 터치패드라든가 슬라이드 휠 같은 걸 저희가 데모보드로 형태로 레퍼런스가 있고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간단하게 펑션 이벨루에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저희가 그 마이크로칩 터치 솔루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 한번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여기 보면 그 손들기나 아니면 채팅창에 채팅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 간단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C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MCC라는 걸 이제 계속 그 버전업을 시키면서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최신 그 MCC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나 이런 게 지원하는 항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왼쪽 위에 있는 게 리소스 에어리어라고 불리는 창입니다. 이쪽은 기존 디바이스나 개발 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디바이스 리소스는 실제로 프로젝트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ADC도 있고 UAR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 프로젝트 리소스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컴포저 에어리어입니다. 컴포저 에어리어는 실제로 이 프로젝트 리소스에 있는 올라간 이 리소스를 디테일하게 세팅하는 환경입니다. GUI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코딩을 할 수 있는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핀맵 같은 걸 설정을 해주고 이 컴포즈에서 이 UI로 이제 파라미터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이 디바이스 어사인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창이고요. 네, 이건 핀 매니저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M터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비트 이상, 이제 10비트에서 12비트 ADC를 가진 제품군들을 이제 터치 컨트롤러가 없는 일반 ADC를 가지고 터치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그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줍니다. 엠피랩 X 말고 웹툴로는 엠피랩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개발 시간을 확실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터치 라이브러리를 이용함으로써 이 개발에 대한 리소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터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우선은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터치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들이고요.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터치 가이드라인 문서 같은 거가 잘 돼 있습니다. 디벨로퍼 사이트 가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함수나 이 함수의 기본적인 원리 같은 거, 센싱하는 원리 같은 걸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안에 들어가면 이 펑션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버전업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픽스가 됐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터디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센서나 버튼, 프록시미티, 슬라이드 또는 뭐 서피스 관련된 세팅을 하는 그 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링하는 AFA를 쓸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어드밴스 필터링 부분이 있고 디버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버깅 부분은 항상 그 고려를 해둬야 하는 게 코드를 생성할 때는 코드를 아예 생성해 놓고 디스에이블 나중에 그 테스트가 끝나면 디스에이블
놓는 한이 있어도 디버그 그 펑션은 그 제너레이션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 그 터치라는 것 자체는 환경에 따라서는 또는 이 기구에 따라서 값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꼭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하고요. 저희한테 이제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게 그냥 터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턴키 솔루션을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사실 턴키 솔루션은 조금 무섭습니다. 이게 그 필드 에러 날 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눈으로 보고 내가 안전마진을 설계할 수 있어야지 이 터치는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버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개발 속도가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면 랩 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랩 1의 목적은 우선 MCC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센서를 선택하고 핀을 할당하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를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터치 코드하고 LED를 이 코드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드가 준비되신 분도 있고 준비가 안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어차피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동영상이 또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저희 RTC 그 강의 동영상 강의 그 데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 보드가 없으신 분들은 큐리오시티 보드 같은 걸 약간만 이제 강의를 변형해서 보시면 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큐리오시티 보드나 뭐 꼭 이 보드가 아니더라도 기본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실 거는 M터치, 로코스트 M터치 이밸류에이션 키트 보드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이 보드의 특징은 드리븐 실드랑 프록시미티랑 버튼을 같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블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디버깅 할 수 있는 디버깅 환경이 좀 안 좋다는 건데 그것 말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터치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이 부분은 UART2 시리얼 칩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칩에서 올라오는 센서 데이터를 그 컴퓨터에다가 던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UART를 시리얼로 비주얼라이저라는 툴에 던져줄 수 있는 시리얼 보드면 어떤 거든 가능합니다. 저도 역시 이 쪽보드가 없어서 PT 시리얼이라는 USB2 시리얼이 되는 칩셋으로 연결해서 이따가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거는 PK3. 이게 지금 PK4인데 PK3도 가능하고요. PK5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PK3가 이제 거의 단종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PK4나 PK5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로코스트 M터치 이밸루에이션 보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16 LF259 디바이스입니다. 이 디바이스는 특징적으로 ADC가 2개가 있고요. 타임 컨버전 시간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터치 페리페럴이 들어있는데 약간은 지금 세대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ADC 방식과 하드웨어 ADC 지금 나오는 방식의 중간적인 버전의 형태고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에 있는 터치 컨트롤러는 이
센서 데이터가 어큐션한 걸, 데이터를 가져온 걸 누적하는, 어큐뮬레이션 하는 레지스터까지 칩 안에 들어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만 컨버전해서 이제 CPU 쪽에 던져주는 그런 페리페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약간 CPU 로드가 줄어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든 제품은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센서가 있는데 이 외곽이 크게 있는 게 프록시미티 센서. 일반 버튼으로도 가능하지만 보통 프록시미티 센서를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 네 번째 버튼, 다섯 번째 버튼. 버튼이 도합, 프록시미티 센서 포함해서 6개가 있고요. 이 시커먼 부분은 이 밑에 보면 센서 주위를 드리븐 실드라는 능력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븐 실드가 이 센서에 모질라는, 그러니까 파워를, 그 전류량을 이 드리븐 실드로 충전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MCP 둘둘둘 하나, USB2, UART 보드를 끼게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보면 왼쪽에는 그 USB2 시리얼, 오른쪽 회로에서는 프로그래머를 낄 수가 있게 됐고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액티브로 상태로 이 그 LED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좀 실습을 좀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 지금 이 커넥터 컨피그레이션 테이블을 프린트를 해서 놓고 코딩을 하시면 좀 편하세요. 어사인 할 때는. 보통 실습하실 때 이게 없으시면 한번 그 엠피르벡스 아이디에서 한번 어사인하고 다음 거 보고 또 가서 어사인하고 다시 와서 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핀 어사인이 제대로 받아야지 프로그램 짜기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실습하실 때는 요걸 프린트를 해서 옆에 놓고 어사인을 하면서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상당히 실습이 편해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LED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액티브 로로 동작합니다. 액티브 로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 LED를 켜려면 RC2 핀을 로로 떨궈야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엠피레벡스 아이디입니다. 이 엠피레벡스 아이디의 화면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인스톨을 하시면 엠피레벡스 아이디를 까실 수가 있고요. 이걸 까시고 나서 엠피레벡스 아이디를 깔 때는 같이 깔아야 하는 게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는 컴파일러도 별도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8비트는 XC8이라는 컴파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16비트 DSP이나 PIC24 같은 경우는 XC16 그리고 32비트 같은 경우 XC32 요거를 각각 다운받으셔서 인스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툴 밑에 옵션이라는 데에 가보시면 거기에서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에서 MCC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고요. 만약에 이 플러그인을 MCC를 설치를 안 해주시면 모든 코딩을 핸드 코딩을 해야 합니다. 뭐 라이브러리 지원받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엠피르벡스 아이디를 까시자마자 XC8 컴파일러도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MCC도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수업 말미에 숙제로 내드렸던 게 MP레벡스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이 툴도 다운받아서 인스톨 하시는 게 원래 지난주에 숙제였고요. 오늘 수업하기 전에 숙제였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뭘 해야 하냐? 그냥 간단하게 파일즈 가서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메시지가 뜹니다. 그랬을 때 이제 스탠드 언론 프로젝트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알고 있으면 여기에 디바이스를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여기 8비트 MCU군에 MCU군을 넣으시면 여기 드롭바를 누르시면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그 중에 하나를 천천히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뮬레이터 또는 디버거 프로그래머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PT4 이런 게 있으면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고 되고요. 지금 없으시면 그냥 넥스트를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컴파일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컴파일러 종류에 따라서 약간은 좀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터치 코드를 이벨리에이션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납품처가 있으면 그 납품처랑 지금 개발하시는 분이랑 웬만하면 이 컴파일러 버전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현상을 재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약간 좀 퍼포먼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헥사 코드를 만들었을 때 이 테크성 값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버전의 컴파일러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번 개발하는 플랫폼 갖춰주시면 웬만하면 그 플랫폼 가지고 계속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하면 이제 프로젝트 네임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 네임은 알아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시면 지금 같은 소스 파일이 비어있는 형태의 프로젝트 파일 밑에 비어있는 형태의 소스 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소스 파일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드롭박스를 열어봐도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이 칩 안에 보시면 이 MCC 버튼을 누릅니다. MCC 버튼을 누르면 지금 여기에 보신 것처럼 팝업처럼 튀어나와서 이제 뭔가 MCC를 로딩하는 이런 액티비티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지금 MCC 콘텐츠 타입 위자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MCC 멜로디라는 걸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이게 클래식한 거냐, 뉴 디바이스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데, 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16LF155구나 그 이전 세대들은 이 클릭 키어를 누르셔야 합니다. 기존에 이제 클래식 MCC를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CC 클래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MC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이게 바뀌었다. 그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표가 바뀌었는데 이게 여기 보면
디바이스 리소스 창에 이 M터치라는 부분이 생겼을 겁니다. 이 M터치라는 부분이 생기면 이 생긴 부분을 두 번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리소스로 넘어가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 M터치라는 그 MCC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그래서 이걸 우선 클릭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시스템 모듈에 가셔서 이 시스템에 클럭을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터치를 사용할 때는 인터널 오실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인터널 오실레이터를 세팅하시고 뭐 FOS든 인터널 오실레이터든 세팅하신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기 인터널 클럭을 8메가 이상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8메가 이상.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속도가 낮아도 터치 ABC를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AFA 엔진이라고 프리퀀시 호핑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이즈를 회피하기 위해서 프리퀀시 그 호핑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이게 스피드가 떨어지면 이게 프리퀀시 호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 8메가 이상으로 맞춰주셔야 하고요. 이게 8메가로 안 맞춰준다고 해서 사실 코드는 제너레이션 됩니다. 그 중에 몇 개가 제너레이션 안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니터링 할 때 쓰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ADC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경고는 뜨고 모니터링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건 클럭을 재설정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 터치 센서를 이제 할당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 테이블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보면 RC6 이게 프록시미티 센서 테두리에 있는 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자물쇠 모양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건 자물쇠 모양은 내가 쓰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RB4 터치 버튼을 쓰죠. 그리고 RC1, RC0, RA2, RA5, RC4. RC4는 가드로 쓸 겁니다. 충전하는 용도로. 그래서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냐면 MCC 환경으로 넘어가서 아까 그 디바이스 프로젝트 리소스에 있는 MCC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프로젝트 리소스를 클릭하시면 그 컴포저 환경에서 이런 탭이 생깁니다. 탭이 생기는데 이 탭 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버튼 로스들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버튼 5개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add를 누르시면 버튼 5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버튼 0, 1, 2, 3, 4 뭐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맞게 어사인을 해줘야 합니다. 우선 CS0는 근접 센서고 CS1부터 CS5가 터치 버튼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어사인을 해줘야 하고요. 이게 랜덤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양으로 첫 번째 버튼에 RB4 하드웨어를 어사인하고요.
CS2에다가 RC1을 어사인합니다. 그 다음에 CS3에 RC3 01을 어사인을 하고요. CS5에는 RA5를 어사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사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 보면 프록시미티 센서죠. 프록시미티 센서 관련해서는 이 프록시미티 센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생기고요. 여기 클릭하셔서 나는 한 채널, 그것도 AN14번을 어사인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핀을 어사인하면 요거는 AN14번은 프록시미티 센서. 이 버튼에서는 이 나머지 부분을 버튼으로 끼겠다라고 결정이 된 겁니다. 어사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버그 환경에서 내가 여기 지금 여기는 좀 단일하게 데이터 비주얼라이즈도 있는데 이것 말고도 뭐 2D 뭐 그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D 터치 서페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데이터 스트리머만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는 UART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더 넣고 변경할 것도 없습니다. UART 단일한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또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좀 귀찮기는 하는데 GPIO 쪽에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LED를 켜주기 위해서 이 LED의 아웃풋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그냥 랜덤하게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핀 어사인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순서 상관없이 그냥 그 핀만 어사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 리소스에서 핀 모듈로 가서 이 핀을 어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가독성을 높여서. 그래서 우리가 RA0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RA0 같은 경우 LED5로 돼 있죠. 여기 기술을 해주고요. 이걸 체크를 안 해주시면 인셜하는 단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처음에 켜졌을 때 이게 불이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하이를 맞춰 놓으면 액티브 로이기 때문에 처음에 켜졌을 때 하이로 이니셜라이즈가 꺼져 있겠죠. 그리고 출력이라는 걸 정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터치 5개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세팅을 해주시고요. 다시 여기 보면 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RC2는 LED0, RC3는 LED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핀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소스 매니저에서 이제 제너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코드가 딱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봐야 할 건 이 코드가 생성이 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0322 뭐 이런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000000 뭐 DB, DS, SC 이렇게 나오면 클럭 세팅도 제대로 했고 코드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파일이 3개가 생성이 안 됐다 라고 하시면 클럭 세팅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들은 보면 이건 통신 프로토콜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것도 데이터 스트리머라는 통신 관련된 그 프로토콜 함수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터치 관련된 어큐션,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데이터가 컨버전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되고요. 이 올라온 부분을 내가 버튼으로 쓸 때 사용하는 함수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 같은 거.
그리고 이건 프록시미티. 그러니까 여기에 mtouch.c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버튼으로 갈 거냐, 프록시미티로 갈 거냐. 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세팅한 핀 데이터를 정의한 핀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핀 매니저, 그리고 그 핀 매니저 C나 H 파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들어있고요. 이 타이머 2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AFA, 그러니까 프리퀀시 호핑을 해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특정 주파수가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얘가 나중에 스코프 같은 걸 찍어보면 이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센싱하는 데이터가.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생성이 제대로 되면 이 데이터 프로토콜 부분은 이따가 랩2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MPLX 데이터 비주얼라이저에서는 이 프로토콜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자체가 이게 버튼이 몇 개인지, 프록시미티 센서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 정보를 이 세 개 파일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뿌려줄 때 첫 번째 데이터가 뭔지, 두 번째 데이터가 뭔지 이 규격을 이 세 개 파일이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간략하게 보시면 여기 main.c를 열어보시면 여기 안에 보시면 이 두 개 함수가 원래는 disable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enable 시켜주고요. 그 메인 함수 안에 보면 화일문이 있는데 이 화일문 안에 이 터치 서비스 메인 루프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 터치 서비스 메인 루프는 뭘 하고 있느냐? 데이터를 계속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채널을 센싱하고 2번 채널을 센싱하고 3번 채널을 센싱, 이걸 계속 태스크를 돌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터치는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걸 베이스라인도 만들어야 하고, 이게 이제 그 베이스라인하고 지금 읽힌 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벌어진 게 만약에 스레스홀드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걸 계속 비교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기 때문에 이 와일문 안에서 이 mtouch 서비스 메인 루프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mtouch 서비스 메인 루프 요 함수를 이제 적어 주셔야 돼요. 와일문 안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터치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터치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 이 터치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까 봤을 때 mtouch 언더바 버튼.h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런 함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요. 함수를 제공하는데 여기 mtouch 버튼 initialize 이건 초기화시키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0번 채널을 넣으면 이 채널을 초기화를 시켜요. 데이터를. 그리고 버튼 initialize all 하면 모든 데이터 버튼을 다 초기화를 시키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비에이션이나 리딩 데이터 겟. 이거 리딩 데이터 겟은 뭐냐면 지금 읽혀지는 센서의 값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 값을 줄여서 보고 늘려보고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스레스홀드는 내가 어느 정도 값이 변해야지 버튼을 처리할 건지
각각 버튼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벌어지면 할 건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뭐냐면 오버 샘플링, 내가 샘플을 몇 번 샘플링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 함수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볼 함수는 가장 간단한 함수인데 이겁니다. m터치 버튼 is press. 요거를 볼 겁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면 버튼이 눌렸으면, 말 그대로 버튼이 눌렸으면, 여기에다가 보면 0번 채널 오면 0번 채널을 눌렸으면 참고 거실수를 돌려요. 0이 눌렸으면 1, 아니면 0. 유용하죠? 프로그램 짤 때. 그리고 비트 마스크는 뭐냐? 이 비트 마스크는 만약에 8버튼이라고 그러면 8버튼의 데이터를 보면 한 바이트 또는 한 바이트로 데이터로 보내줍니다. 만약에 이제 16개면 2바이트로 보내주겠죠. 한 바이트로 보내주면 만약에 8버튼이 한 개가 안 눌렸다. 0x00. 마지막 게 눌렸다. 0x01. 두 번째 게 눌렸다. 0x10. 만약에 끝에 있는 게 두 개가 눌렸다. 0x03.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LED를 깜빡일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요 두 개의 변수 중에 하나인데 프로그램 짝이 가장 간단한 건 m터치 버튼이스 프레스라는 함수를 불러서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프록시미티 센서는 역시도 여기 보면 m터치 proximity.h에 보시면 이런 함수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툴이 아니라 내가 UART 툴 만들어서 쓰고 내가 UART 툴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함수들을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입맛에 맞게.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 그냥 쉽게 프로그램을 짠다고 그러면 여기 proximity is actived라는 부분이 있죠. 이 함수를 발제해서 쓸 겁니다. 당연히 0번 채널, 첫 번째 채널에 대한 참과 거절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mtouch proximity is active라는 요걸 할 거고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proximity를 여러 개를 하면 proximity mask get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디코딩해서 또 쓰실 거면 그렇게 복잡하게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되게 이제 간략화된 버전인데 몇 줄 안 되죠. 그래서 터치도 힘든데 지금 프로그램도 되게 코딩도 많이 하시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 보시면 이제 함수는 간단해요. 만약에 버튼이 0번 버튼이 눌렸냐 1이면 눌렸냐 눌렸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LED 1 set 액티브로 하면 거겠죠. 아니면 0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5개를 하면 LED를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코드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프록시미티 센서도 보시면 그 함수 mtouch proximity is actived 0번 채널에 대해서 참이냐 버튼이 눌렸냐 눌렸으면 액티브 셋 부로 그 IO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 반대면 하이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코딩을 한 다음에 이 망치를 눌러서 이게 빌드를 이제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게 되고요. 빌드를 한 다음에 빌드를 하시면 이제 쩍쩍쩍 해가지고 뭐 컴플리트 딱 뜨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드를 타깃 보드를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이 그 지금 보면 로코스트 엠터치 모드 같은 경우가 전원을 입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모니터링하는 USB to 시리얼 쪽 인터페이스 모드 쪽에서 데이터를 받거나 아니면 PK4 내지는 PK3에서 PK4 또는 5 또는 3에서 전원을 내줘서 동작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전원을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은 전압이 5V고 한쪽은 3.3V라. 그래서 한쪽에서 전원을 내주면 다른 쪽은 전원을 꺼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단독적으로 프로그래머로 단독적으로 쓰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여기 보면 파워 쪽에 타겟 PK3에서 타겟에다가 전원을 주는 옵션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압은 3.3V로 해서 프로그램 라이팅을 하시면 프로그램 라이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터치를 해보면 손이 근처에 가보면 화면 보이세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성공적으로 라이팅이 되면 지금 다음과 같은 이제 네. 우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오른쪽이죠.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 불이 하나 깜빡일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록시미티 센서고요. 버튼들이 이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랩 1에서 보실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터치 쪽을 어떻게 MCC로 동작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 보드가 준비되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이걸 가지고 40분이니까 50분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솔루션도 제가 같이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한번 포팅을 해보시면 그냥 동작하시는 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또 그 뭐 필드에서 뭐 개발하시다가 문제 있었던 사항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봤냐면 피지컬적으로 동작을 시켜봤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랑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은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이 센서가 어떤 값을 갖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랩 1에서는 우선 MCC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봤고요. 그리고 센서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걸 어사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터치 코드랑 그리고 LED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MCC를 통해서 이걸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랩으로 갔을 때 왜 저희가 이 데이터 모니터링하고 비주얼라이저를 강조를 드리고 있는지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라는 거는 이제 센서 데이터 가시화시키는 데 유용한 툴이고요. 그리고 UART 베이스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RT 기반으로 이 제품이 동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례인데, 만약에 저희 데모보드로 그냥 잘 동작하던 어떤 보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센서도 뭐 똑같고 뭐도 똑같은데, 만약에 이제 커버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커버가 바뀌거나 뭐가 바뀌었으면 실제로 보면 뚜껑 커버에서 센싱이 똑같이 되면 이상하겠죠? 실제로 이렇게 얇은 보드에서는 터치가 상당히 잘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뭐 스레스홀드 값이 2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 레벨에서 잘리니까 실제로 보면 완벽하게 동작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5mm짜리 글래스를 올렸다 라고 하면 스레스홀드는 여기 있는데 감도는 이 밑에 있습니다. 당연히 동작 안 하겠죠. 근데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게 이 값이 나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오동작해서 그러는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데이터가 뭐 출렁거리고 있는지 이게 알고리즘이 꼬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내가 안전마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는 밑에서 흘러다니는 노이즈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에 이 흘러다니는 노이즈 레벨이 이 스레스홀드를 위협할 정도, 그러니까 이 노이즈 레벨을 치고 넘어가서 이 스레스홀드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터치가 되게 되는데, 그 마진을 완벽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이런 모니터링 툴이 확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렉2의 목적은 뭐냐면, 실제 아까 디버그 옵션을 체크했기 때문에 UART 커뮤니케이션을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필요 없죠. 이미 코드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저희가 UART 커뮤니케이션을 임플리멘테이션 한 거예요. 뭐 따로 별도의 코드 추가할 필요 없고요. 자동으로 찍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는 새로운 툴을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 해야죠. 그리고 이 그래프의 로 데이터나 이 터치 데이터에 대해서 뿌려지는 데이터를 의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번 두 번째 랩의 목적입니다.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UART는 이미 임플리멘테이션 됐기 때문에 코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를 어떻게 이 UART랑 연계할 건지에 대해서 우선 보게 되고요. 어차피 M터치나 Q터치, 그러니까 마이크로칩 터치 솔루션들은 둘 다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저에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다른 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Q터치 제품군도 한번 좀 연결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걸 엑셀 데이터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 데이터가 순간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 같은 거, 그리고 어떤 노이즈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랩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아까 제가 랩 1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실제로 아까 이 데이터 3개랑 데이터 스트리머 이 파일이 생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저처럼 인터페이스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제너레이션이 된
됐죠. 그리고 제가 드린 코드도 이게 제너레이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버그 항목에서 꼭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랑 인터페이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데이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버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 정보가 프록시미티인지 슬라이드인지 휠인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없으면 뿌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CP 돌돌돌 하나 브레이크아웃 보드라고 불리는데 USB2 시리얼 칩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쪽으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랑 UART로 인터페이스가 되면 되고요. 이 밑에 단에는 USB로 돼서 시리얼로 나가는 이런 컨버터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USB2 시리얼 컨버터 칩 보면 뭐 FTDDI 칩이나 아니면 실리콘 랩이나 뭐 어느 칩이든 상관없습니다. UART로 컴포트를 잡아서 UART로 넘겨줄 수 있는 제품군이면 어떤 것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지난주에 깔라고 했던 프로그램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스탠드얼론 버전을 까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USB 시리얼 포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면 오토 디텍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오토 디텍트 프로토콜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언더바 부분을 누르고 이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프로토콜 아까 3개의 파일이 있는 부분 경로를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저가 맨 마지막에 사용했던 그 프로토콜을 끌고 오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UART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오토 디텍트 프로토콜을 경로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두 개만 잘 맞춰주시면 그래프는 자동적으로 뿌려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게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저가 이제 제대로 연결이 되면 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우선 리딩. 이거는 실제로 올라오는 데이터. 두 번째 베이스라인. 평균적인 데이터. 그리고 데비에이션. 이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은 뭐냐? 이 두 개의 차이를 오른쪽으로 한 번 시프트한 결과값이 14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우시프트를 한 번 했으니까 데비에이션이 14라는 건 두 개를 빼면 28이라는 얘기죠. 이 밑에 데비에이션이 5라는 건 옆에 스케일링을 보면 실제로 보면 11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레스홀드는 이 데비에이션이 이 값보다 커지는 순간에 버튼이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터치 버튼 4 같은 경우는 스레스홀드가 100이니까 이게 이제 100보다 커진 값이 되는 순간 이 스테이트가 1로 바뀝니다. 버튼이 눌렸다는 거죠. 이 초록색 스레스홀드를 이 버튼 4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시그널에 대한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우측에 있는 거는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해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센서 1의 뭐 에디셔널 캡이 얼마인지 또는 뭐 충전 시간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센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큐터치를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보면 이제 버튼이었을 때 데이터랑 슬라이드였을 때 데이터랑 이걸 같이 보여주는 한 창에서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말은 좀 바뀌지만 여기 시그널이라는 것 자체는 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센서에서 올라오는 값, 레퍼런스는 베이스라인 평균값입니다. 두 개 차이를 이제 델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로그를 하고 싶으시면 맨 밑에 보시면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그래프 맨 밑에 보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로그 디버그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스타트를 누르시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 CSV 파일 형태로 데이터가 계속 저장이 됩니다. 이게 몇 시간 이상도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퇴근하실 때 켜놓고 돌려놓고 퇴근하셨다가 그 다음날 로그를 뽑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CSV 파일을 열어봤을 때 보이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도 뽑아보고 데이터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 건지 잠시 이제 시범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저입니다.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저에서 컴피그레이션이라는 그 왼쪽 위쪽에 항목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익스터널 커넥터가 있습니다.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밑에 시리얼 포트가 있고요. 시리얼 포트 이렇게 보시면 그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직렬 USB 컴포트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오토 디텍트 프로토콜 부분에 가셔서 경로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보여드리려고 경로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경로가 자동으로 따라오고요. 만약에 버튼 개수가 달라지거나 뭐가 달라지면 이 경로 지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커넥트를 누르시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보레이트를 자기가 올려가면서 지금은 11만 5200fps에서 락킹이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5버튼의 버튼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는 프록시미티 데이터고요. 피지컬적인 하드웨어 데이터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에디셔널 캡이 없는 디폴트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뭐 물방울이 있는 상황에서 터치가 전원이 들어가면 초기화 상태에서 이 캡을 하기 때문에 이 에디셔널 샘플 캐패시터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충전 시간도 이제 그 버튼마다 어느 정도 어사인이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건 리딩 데이터. 이건 센서 관련된 데이터고요. 센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베이스라인은 이 리딩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평균 데이터. 그래서 이 두 개를 뺀 값이 사실은 데비에이션인데 이 데비에이션은 이 스케일링 된 값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스케일링이 1이니까 0이라고 하면 1 내지는 0이란 얘기입니다. 한 데이터가 1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터치가 되게 되면 값이 틀려지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커버가 더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커버가 매질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 감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할 때는 항상 모니터링을 꼭 해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노이즈한 환경이나 필드에 나갔을 때는 이게 워스트 케이스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워스트 케이스에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노이즈 레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에 노이즈 레벨이 40 정도인데 스레스홀드를 40 정도를 50 정도를 잡아놓으면 한 10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센 노이즈나 좀 더 워스트한 케이스를 가면 오동작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레스홀드로 잡을 수 있는 레벨인지 아니면 우리가 필터를 해서 잡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패터닝 이 부분이 어떤 형태의 노이즈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무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건지를 이런 모니터링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프록시미티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손이 근처에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의 감도가 나오는지 내가 만약에 3cm 정도의 그 스레스홀드 그 3cm 정도 디텍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3cm에 갔을 때 딱 스레스홀드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여유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감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이라는 환경 자체가 잘 돼 있느냐, 못 돼 있느냐에 따라서 개발 속도 또는 필드 이슈 같은 걸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라는 거는 마이크로칩에 있는 M터치든 Q터치든 터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툴이다. 그리고 모니터링만 잘 돼 있어도 실제로 필드에서 만들 수 있는 에러의 90% 이상은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다고 이걸 외면하지 마시고 꼭 모니터링이랑 터치를 개발하실 때는 모니터링 같은 걸 꼭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랩 툴을 통해서 간략하게 본 거는 뭐냐면 그 유아트 통신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랑 터치 시그널이랑 인터페이스 그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로 데이터 그러니까 표시되는 로 데이터의 의미하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강의에서 전반적인 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마이크로칩 터치 API를 이용해서 또는 마이크로칩 MCC를 이용한 해서 만들어진 터치 API를 통해서 우리가 터치 IO를 어사인하고 핀 어사인을 해서 제대로 동작하는 걸로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를 연동해서 감출 때 감도 변화랑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